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찾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이런 방송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거기다 답변도 드리고 이럴 건데, 무슨 구독자도 좀 적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셔서 제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이버 지식인의 전기 기사를 검색을 하니까 처음 나오는 게 응시 자격이에요.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질문이: 전기 기사 응시 자격 도와주세요. 전문대 졸업했는데 기사가 필요해요. 전기 기사 응시 자격도 제한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격 조건이 이렇습니다. 우선 기능사는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산업기사는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이 1년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산업기사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 관련 학과, 전기 이제 기술 관련 학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 관련 학과. 전기 쪽은 이제 전기 관련 학과를 이야기를 하겠죠. 대졸, 전문대졸. 그 다음에 전기 관련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취득자. 그러니까 뭐 소방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 아니면 소방기사를 취득하신 분, 뭐 다른 뭐 기계기사, 뭐 기계산업기사, 뭐 이런 기술 분야, 유사 직무 분야에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사는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그 다음에 대졸, 대학 관련 학과,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졸 후 실무 경력 2년, 3년제 전문대졸 후 실무 경력 1년, 실무 경력 4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문대 전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전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군대를 유선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군대 경력해서 사회 경력 조금 한 달 정도 이렇게 합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응시 자격이 돼서 취득을 했어요. 제가 뭐 에피소드인데, 저는 이런 응시 자격을 솔직히 모르고 시험을 봤어요. 그 필기 때는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응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필기를 합격을 하고 이제 실기를 접수하러 갔는데 이 응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대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대 경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2주가 모자르더라고요. 2주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전기를 안 하고 있었으면 자격이 안 됐죠. 아니면 어디 전기 업체에 이제 취직을 해서 그 다음 해나 뭐 몇 달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자신이 시험 응시가 되는지, 응시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시험을 보세요. 자, 기술사 응시 조건 볼게요. 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4년,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능력 5년, 그 다음에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4년제 대졸, 관련 학과, 졸업 후 실무 경력 6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사부터 기술사, 기능장도 있네요.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 기능장 과정 이수,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실무 경력 5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실무 경력 9년 등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취급 취득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기능장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우선 지금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시는 분은 기능사를 취득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1년, 3년 금방 지나가요. 지금 응시 자격이 아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 기능사를 먼저 취득을 하시고, 기능사 가지고 이제 전기 관련 분야에 이제 취직을 하신 다음에 바로 산업기사를 준비하세요. 실무 경력 2년이거든요. 그리고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입니다. 기능사 취득하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산업기사 준비하신 다음에 바로 취득을 하세요.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신 다음에 또 바로 이제 기사를 준비하시는 거지. 기사를. 그러면 기능사 준비하는데 한 6개월? 네, 빠르면 6개월 정도면은 이제 실기까지 다 해서 아마 패스가 될 거예요. 6개월. 그 다음에 1년 후에 산업기사 취득 1년. 그 다음에 1년 후에 기사 취득 1년. 이렇게 하면 2년 반이면은 기사를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솔직히 노후 보장은 돼요. 몸만 건강하다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 관리소라도 지금 사람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젊으신 분들, 지금 사회에 나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기사 가지고 이제 어디 공무원 기술직을 시험을 보든가 아니면 대기업 기술직을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이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몸만 건강하시고 거동만 가능하시다면 아파트 관리소 이런 데 이제 취직하시면 급여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요. 퇴직하고의 급여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 참 고민이 좀 많으시죠.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거진다 생각하시는 게 이제 경비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경비원도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퇴직하시기 전에 기능사를 취득을 하시고, 퇴직하고 나서 바로 그 아파트 그런 보조나 아니면은 공장 공무 쪽 보조나 시설 관리 이런 보조 쪽으로 우선 취업을 하시고 거기서 경력을 쌓으시면서 산업기사 기사를 취득하셔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하시는 게 저는 이게 좀 맞나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선 자격증 응시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네이버에 전기기사를 치면 다음 좀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전기기사 난이도, 공부 방법을 여쭙니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전기기능사를 취득을 해서 현재 현장 경력이 3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를 취득해 보려고 해요. 전기기사 난이도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어려운 전기기사 난이도를 극복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학원을 알아봤는데 제가 사는 근처에는 학원이 없어서 전기기사 난이도와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맞아요. 학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기 쪽에 특히.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군대 전역하고 안성에서 살았는데 천안으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천안으로 왔다가 그때 이제 하면서 참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할 거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고생인가. 그래도 학원 다니면서 취직을 했으니까 천만 다행이었죠. 우선 난이도. 난이도는 전기 쪽은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엔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 실생활에 전기 쪽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나 용어 이런 것들이 저희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사람들끼리 얘기가 되거나
자주 듣거나 뭐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전기는 어려워요. 전기는 어려운데 전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 전기 기술 자격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 사람이 등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뭐 10등 합격, 뭐 1등부터 뭐 20등 합격, 이게 아니란 말이죠.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60점만.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부 방법을 여기서 여쭤봤는데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 이제 저기도 영상도 하나 제가 찍어서 올렸죠. 만들어서 전기 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뭐 이래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기능사는 과목이 3개예요.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이제 전기 이론이 좀 어려운 과목인데 전기 이론에 뭐 거기 그 영상 보시면 압니다. 영상 보시면 제가 전략을 쭉 설명을 해드린 게 있어요. 뭐 다시 좀 영상을 좀 좋게 해서 다시 올릴 계획이긴 한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시험만 합격을 하면 됩니다. 60점 이상만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60점 맞을 정도의 지식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이론 뭐 어려운 거 같은 거는 20문제 중에서 5문제만 맞춰도 돼요. 어때요? 쉽죠? 그리고 전기 기기 같은 거는 12개.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같은 건 한 16개. 이건 좀 뭐 계산을 해서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냥 답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0문제 중에 36문제를 맞히면 이제 합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33문제예요. 합격하면 이제 5문제, 12문제, 16문제 맞나요? 네. 5문제, 12문제, 16문제를 맞히게 되면 33문제인데 나머지 3문제는 한 번으로 축 찍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제가 만든 그 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으로 찍으면 3문제는 무조건 맞히거든요. 3문제 이상은. 뭐 찍는 방법도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필기는 통과. 전기기사,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기사를 예를 들면 전기자기야, 그 다음에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이게 5과목. 전기자기학과 회로이론은 8개. 여기 이제 꽈락이 존재를 하니까 8개, 40점을 맞아요. 20문제 중에 8개. 그 다음에 전력공학 15개, 전기기기 11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한 18개 이렇게 맞춰주시면 합격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수 중에서 한두 개 빠져도 우리한테는 남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찍으면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3개 이상은 들어가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난이도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이거는 시험 문제잖아요. 전기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 기사 시험을 이야기하자면, 시험 합격을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우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 우선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러면은 더 쉬워요, 솔직히.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경력이 꽤 되시는 분들이세요.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잘 가르치시고요. 거긴 한두 명, 또 한두 해 가르쳐 보시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시험을 그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잘 나오는 부분 알려주니까 학원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전기 기사나 뭐 학생들을 빼고는 그렇게 학원도 꾸준히 이제
다녀야 이게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직장인들은 솔직히 꾸준히 가기 힘들어요. 예, 어렵습니다. 그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는 그냥 그 군대 전역하고 현장에서 근무한 다음에 현장에 그만두고 이제 1년 동안 학원만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딱 1년 걸렸거든요. 취득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기사 취득하고 취직을 한 다음에 전기 공사기사, 소방기사 전기 분야를 취득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학원 다니기는 힘들구나. 그때 당시에 참 직장 다니면서 학원 오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 거진 다 이제 그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 오시고요.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못 오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전기 공사기사 취득할 때나 소방 설비기사 취득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우선 기출문제를 외웠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외웠어요. 뭐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줬고요. 우선 기출문제를 외우고, 근데 기출문제를 외우게 되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예,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영상 이제 만들 때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기출문제를 우선 외워라. 기출문제 외우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전기를 배우고 싶으면 그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 공부하면서 시험 공부하면서 나는 전기를 공부할 거야. 나는 이왕 공부하는 김에 전기를 완벽히 공부해 줄 거야. 이런 생각 가지면은 엄청 오래 걸리고 취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엄청 어렵거든요, 전기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외우세요. 우선 서점 가셔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많습니다. 그래서 10개년도 이상의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문제집을 구입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다 계속 외우세요. 문제다 이렇게 외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선 뭐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 제외하고 어느 순간 이게 이래서 답이 이거구나. 그 전에 나왔던 답이 이거였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와요. 네. 수학 문제는 간단한 거 있잖아요. 분수, 번분수, 이항, 방정식 이런 것만 간단한 문제만 알아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선 겁내시지 마시고 우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기능사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어려워도 전기 기사 시험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능사도 마찬가지고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노력 하에 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와 여기서 뭐 전기기사 난이도와 공부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자, 다음에 많은 질문이 전기기사 연봉과 일의 강도가 궁금합니다. 네. 어디서 일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질문,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뭐 다른 질문들 보면 되게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했는데 이게 제일 그 심플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읽어드렸는데 전기기사 연봉과 일의 강도가 궁금합니다. 우선 전기 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일반 공장이나 공장 공무과 공무보조 이런 데로 들어가시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연봉으로 말하는 것보다 월 한 180 정도는 받으시는 것 같아요. 월 180, 160에서 180 사이 처음 초봉이 요즘 그렇게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우선 바로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선임을 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임을 걸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임 조건을 제가 옆에다 올려드릴게요. 네. 전기기사 처음 취득했을 때 이제 선임을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제 기준에서는 전기기사 취득하고 경력이 없다면 계속 경력을 쌓아가고 싶은 분들은 상관없는데
경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선임을 거는 거는 좀 비춥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또 선임을 건다는 건 수전자 설비, 그 다음에 그 외에 전기 설비 안전관리를 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지 않으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구별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신체에 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기사를 취득을 하고 되도록이면 전기 파트 쪽에 좀 인원이 많은 공무과나 아니면은 시설관리 쪽 좀 큰 건물, 전기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그런 건물에 취직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보고 그다음에 좀 용량이 좀 수전 용량이 좀 큰 곳에 일할수록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험을 쌓고 한 2년 후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제 연봉을 좀 높여서 이제 옮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취업을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전기기사 취득하기 전에 저는 공사 현장 쪽에서 일을 했고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기기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시설을 관리하는 방제실 쪽으로 갔는데 그때는 전기 쪽, 기계 쪽도 한 10명, 전기 쪽도 한 10명, 소방 쪽이 2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 10명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배울 점도 많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당시 수전 용량이 4,500kg였어요. 그래서 그 수전 설비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수전 설비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한 10년, 11년, 12년 전이었죠. 12년 전. 그때가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 한 140 정도 받았어요. 140. 네. 그때는 이제 경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도 않고 그때는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일을 해서 그게 급여가 적었던 것 같아요. 140.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죠. 27살. 26 말에 들어 27살이었어요. 140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저는 거기서 들어가는 환경이 되게 깨끗했고 그 사람들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뭐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기기사를 취득을 하고 어디를 취직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 자기가 스펙이 되고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능력이 되면 충분히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 데가 더 낫죠. 하지만 뭐 저같이 뭐 대학은 졸업했지만 학점이 볼품없고 어디 내밀지 못하는 학점이고 이러면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뭐 자기가 뭐 경력을 쌓아서 뭐 공부를 해서 뭐 어디 뭐 좋은데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갈 스펙이 안 되는 경우엔 그냥 사람이 많고 수전 용량이 좀 큰 곳에 급여가 적더라도 입사를 하세요. 입사를 해서 1,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거기서 많이 배우면 더 많은 연봉의 그 회사로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사람을 고용할 때 내가 사람이 필요해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선임을 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내 이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뭘로 판단하겠어요? 우선 자격증,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일하고 얼마나 큰 수전 용량을 만져봤는지 경험해봤는지 이런 거를 보겠죠. 그 다음에 간단한 기본 지식 같은 거 이런 거를 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곳에, 2년 후에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좀 수전 용량이 좀 크고 선임을 걸 수 있으면은 거의 한 250 정도는 받아요. 월 250에서 300 사이에. 그 급여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한 다음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00km 이상의 수전 설비를 선임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면
더 큰 수전 용량을 관리하는 곳에 가셔서 지금보다 더 월급이 적더라도 한 1년만 일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옮긴 다음에 좀 괜찮은 회사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연봉이 한 5천에서 6천 사이. 그 정도 됩니다. 이제 공무과에서 이제 뭐 전기과장이나 뭐 이런 거 좀 수전 설비 좀 큰데 이런 데 보면 한 6천 이상을 받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직장에서 10년 일했는데 5천 정도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전기 기술사를 이제 취득을 하시게 되시면 뭐 저도 뭐 기술사 취득을 아직 못 해봐서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래요. 자기 이제 사업체 차려서 뭐 엔지니어링이나 뭐 아니면은 뭐 도면 검토해주고 이제 설계해주는 뭐 설계 사무실 이런 거 이제 개업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 떨고 뭐 자기 능력 여하에 뭐 달렸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7천 이상 가져가신다 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연봉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고요. 특히 저는 전기기사나 뭐 이런 게 전기 쪽 일이 전망이 좀 밝다고 봅니다. 지금 뭐 산업화, 제 4차 산업 뭐 들어가지만 기계들이 다 움직여서 돈을 벌어주잖아요. 근데 그 기계들을 움직이는 건 전기예요. 전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앞으로 뭐 사라질 직업들이 많아요. 외국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앞으로 사라질 직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직업들이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직종의 직업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전기는 에너지잖아요. 전기는 에너지 운영 방법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학문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평생을 두고 봐도 미래를 한 앞으로 1000년, 2000년을 내다봐도 에너지 없이는 저희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큐넷에 들어가서 그 산업인력공단에 이제 그 전기 기술 그런 거 이제 그 정보가 나와 있는 사이트인데요. 큐넷에 들어가서 보면 전기 쪽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응시하고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해마다 점점 늘어요. 이 얘기는 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이 점점 갈수록 이게 그 중요함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아무 의심하지 마시고 공부 계속 하세요. 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시고 전기 쪽에서 공부해도 전기 쪽으로 나가도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 공부를 할까 전기 자격증을 딸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공부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을 한 5년 앞두고 계시는 분들 3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전기 기능사 공부하셔서 취득하세요. 요새 100세 시대입니다. 뭐하고 사실 거예요? 뭐 제가 뭐 어린 나이에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런데 공부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전기 관련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영상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